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 35번째입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5일에서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북한을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합의된 내용의 핵심 조항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봐서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는데,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6월 10일 합의 이후에 지금 세 번째 23일 만에 방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싱가포르 합의가 일어나고 난 바로 뒤에 이런 미북 간의 고위급 실무적인 접촉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북한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행보가 굉장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에서, 미국 국방정보국 DIA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65발이라고 이런 그가 나왔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핵탄두나 또는 관련 장비를 시설을 은폐하려고 그러는 기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리고 핵개발 관련 시설의 유형, 그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유형은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인데, 지금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바로 우라늄인 것 같습니다. 우라늄을 지금 고농축 하고 있는 지역이 영변이었는데,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강성 또는 강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고, 그러고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 미사일 제조 공장에서 뭐를 만드냐면 고체 탄두를 고체 연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지금 공장을 확장했다라는 이런 첩보 정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탑재 차량이나 또 지원 장비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한다라는 것에서, 이번에 이 폼페이오는 사실은 굉장히 방북의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북핵 폐기와 관련돼서 북한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담판의 과정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데 다시 좀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포스트 싱가포르에 대한 풍량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CV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VID가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의 종착역은 결국은 모든 핵무기, 핵시설, 핵프로그램, 그리고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그래서 CVID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과연 CEVID를 할까? 핵을 폐기할까? 저렇게 고생을 해서 만든 핵을 폐기할까? 저는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몇 개는 폐기하는 신용하고 나머지는 어디 숨겨놓거나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서 가정을 보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북한이 핵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마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겠어? 우리가 어디 숨겨놓으면 되지 않겠어? 어디 은닉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 아니면 어디 은폐해 놓으면 미국이 알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또는 한국이 원하는 CVID가 아니라, 북한은 이런 거를 조금 숨겨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조금 숨겨놓고 또는 은폐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딜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우리가 비핵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CVID가 아니라 SVID, S는 sufficien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충분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비핵화를 했다. 그래서 충분한 비핵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무기가, 핵 탄두가 몇 개 있는지도 전부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그 플루토늄의 양이나 고농축 우라늄의 양도 전부 다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른데 또 은폐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다른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폐하거나 은닉해놓은 핵 프로그램 이런 거를 얼마만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는 얼마만큼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 하여튼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잘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그를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이 바로 디테일의 악마다라고, 악마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의 악마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원칙적인, 대원칙에서는 우리가 합의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사실은 밀고 당기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나쁜 또는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디테일의 악마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이제 잘 신고를 한다고 그래도 또 하나의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신고 이후에 얘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 또 숨기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검증의 과정이다. 그 검증의 과정에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검증이라는 것은 북한 아이들은 늘 내세우는 거가 주체사상에서 보면 정치에서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사시설 또는
뭐 정치범 수용소 어디 숨겨놓은 곳에 간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권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저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검정이라는 것은 바로 강제성과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검정의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거를 보는 거가 강제성이나 무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항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것도 두 번째의 허들이다. 이 검증의 과정을 어떻게 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그 방북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면서 내세웠던 그가 이제는 CVID가 아니라 FFVD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FFVD는 뭐냐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F는 파이널, 그리고 또 하나 F는 fully, 그리고 아까 CVID에서는 verifiable인데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폼페오가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완료된 verified dismantlement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그래서 검증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국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핵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저는 과정의 속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의 과정을 보면 비핵화를 위해서 5차례의 핵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나 선언이 있었는데, 이때의 공통점은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었어요. 단계적 동시적 접근하면 북한이 이제 서서히 무슨 전략을 쓸 수 있느냐,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이 지연 전술에 휘말리면 북한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속한 핵 일괄 타결의 비핵화여야만, 따라서 신속한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 아니라 신속한 일괄 타결의 비핵화여야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타임라인을 비핵화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뭐 또 그 비핵화 라인을 타임라인을 시간표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실망스럽기는 합니다만, 북한 들어가서 어떤 경우가 돼도 뭐 1년이 되든 아니면 2년이 되든 그 시간 안에 모든 비핵화를 완료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방북하고 나서 북핵 폐기에서 이제 북한이 구도로 합의한 것을 이렇게 이 5차례 핵 합의 중에서 북한이 보면 그 구도로 합의해 놓고 이걸 어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명확하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테일의 악마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더 명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저는 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연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불완전한 핵 신고에 대해서 또는 은폐나 은닉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대비해서 그게 맞는 명확한 문서로 양쪽에서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모든 핵시설,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검증 목록, 그리고 검증 방법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은닉하거나 은폐한 것이 또는 위장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상응하고 있는 보복 조치의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포기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 공조, 지금 그 10번의 그 대북 제재가 있는데, 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의 악마는 5가지다. 첫 번째는 문서로 비핵화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북한이 은닉하거나 은폐했을 때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 국제 공조의 체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핵 폐기의 핵심은 저는 이제 디테일의 악마를 얼마만큼 치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